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실내 채소 기르기. 그 인기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봄도 되고 해서요. 제가 집에서 채소를 좀 기르고 싶어서 구경하러 왔어요. 하지만 초보자들에겐 쉽지 않은 실내 채소 기르기. 여기엔 다 방법이 있다고. 채소 재배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베란다 채소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차게 기를 수 있는 베란다 채소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른 봄이지만 벌써부터 푸른 채소가 가득한 베란다 텃밭. 이곳의 주인 장진주 씨 직접 채소를 기르며 얻은 노하우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방울토마토를 먹고 입에 뭔가가 걸리길래 그걸 흙에다가 던져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주일 뒤쯤 가보니까 이게 오글오글 싹이 올라온 거예요. 지식인의 노하우로 싱싱하게 자란 채소들. 이렇게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분, 그 다음에 씨앗, 그리고 퇴비가 필요합니다. 채소를 기를 땐 보습과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원예용 상토가 좋다. 바깥에서 퍼오신 흙은 안쪽에서 새로 원래 키우던 것들이랑은 좀 구분해서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추, 열무, 그 다음에 들깨, 깻잎, 그 다음에 근대, 청경채 이런 것들은 봄에 심으시기 굉장히 좋아요. 초보분들이 하셔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흙을 이렇게 담았어요. 화분에 담았는데 구멍을 얼마나 어떻게 뚫어야 될지가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드시고요. 흙에다가 이렇게 살짝 눌러줄게요. 어느 정도냐면요. 손톱이 흙 표면에 닿을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씨앗을 심을 자리를 만들면 3알 정도의 씨앗을 넣고 흙을 살살 덮어준다. 그런 다음 흙 표면이 젖을 정도로 충분히 물을 주는데 여기서 또 할 일이 있단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흙에 있는 양분들 이미 다 쭉쭉 먹었기 때문에 추가 양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퇴비를 넣어줄 텐데 상토를 8 비율로 넣어주셨을 때 퇴비는 2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올라왔다면 요 선까지 퇴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흙, 퇴비와 함께 꼭 준비해야 할 화분. 일회용 컵으로도 간단히 화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화분을 일일이 구입을 한다면 그 구입하는 번거로움과 그 드는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의 가장 아랫부분에 배수 구멍을 뚫어주면 간단하게 화분 완성! 이제 모종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도 요령이 있다. 모종을 분리할 때는 이 밑에 있는 포트에 아랫부분을 주무르면 쉽게 분리가 돼요. 이 채로 손바닥에 쏟아서 이렇게 넣고요. 모종을 심은 뒤엔 흙을 채워 잘 고정시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살짝만 눌러주세요. 마디가 시작되는 부분 바로 직전까지 흙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위에 올라오면 새 잎이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살살 눌러서 물을 마저 줄게요. 물은 화분 밖으로 흐를 정도로 충분히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스티로폼 상자 역시 화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스티로폼 상자인데요. 이거 하실 때는 이게 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수박 예전에 팔 때 보면 삼각형으로 돌려서 팔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만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 잘 됐네요. 네. 흙에 이 바닥으로 쭉쭉 빠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망을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구멍을 막아주시고 스티로폼 상자는요. 이게 보온 단열이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화분을 관리할 때도 이제 이 채소 자체가 좀 더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이 되거든요. 스티로폼 화분은 보온을 위한 미니 비닐하우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양옆에 구멍을 뚫어 철사를 끼운 뒤 랩을 씌워 비닐하우스 형태를 만든다. 그런 다음 랩이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면 미니 비닐하우스 완성! 찬바람을 막아주니까
일단은 온도가 몇 도는 조금 더 올라간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네.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손잡이는 아니지만. 초보자들을 위한 정보 하나. 파나 미나리, 부추는 먹고 남은 뿌리만으로도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산채로 이거 봉지 벗기지 마시고요. 이거 벗기면 흙이 이렇게 엉망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묶인 채로 풀지도 마세요. 이거를 그대로 화분에다 심을 거예요. 일단 넣어갖고 갈게요. 화분 사이즈가 맞는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꽉 들어찬다고 전혀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양분은 이미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서 이제 마저 키울 거예요. 화분에 대파 밑동을 심은 뒤 충분한 양의 물을 주면 필요할 때 언제든 수확할 수 있는 대파 화분 완성! 이걸 먹고 한번 수확하면 안쪽에서 더 한 번 올라오고 또 수확하면 또 안쪽으로 올라오니까 위로 갈수록 대파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든요. 가늘어지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수확해서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이제 수확하는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시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채소 재배의 골칫거리. 초보자라면 병해충이 잘 생기는 브로콜리나 케일 등의 채소는 처음엔 피하세요. 또 병해충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도 노하우가 있다. 일단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한두 개라도 보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잡아서 걔는 격리를 시켜주시면 돼요. 병해충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은 우유! 이 우유는 진딧물이 생겼을 때 진딧물을 방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우유를 뿌린 뒤 마를 때까지 기다려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 진딧물 걱정 해결!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늘진 곳 역시 얼마든지 채소를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 햇빛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새싹 채소입니다. 먼저 새싹 채소 씨앗은 컵 밑바닥을 채울 정도의 양을 준비한다. 다음엔 망사로 컵의 입구를 덮은 뒤 고무줄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는데 씨앗이 잠길 정도로 충분한 물을 담아주면 새싹 채소 기를 준비 끝! 이걸 지금 하룻밤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비워보겠습니다. 이래서 망을 썼습니다. 거름망으로는 씨앗의 물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망사가 좋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언제든 신선하고 건강한 채소들을 거둘 수 있는 장진주 씨의 베란다 텃밭. 자, 오늘 거둔 치커리로는 입맛을 돋워줄 샐러드를 만들어 보는데 치즈와 과일을 곁들이니 보기에도 근사한 샐러드가 완성이 됐다. 아유, 맛있어 보이네. 가족들 역시 장진주 씨 덕분에 채소 요리를 즐기게 되었다고.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채소가 신선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서 그냥 따오면 바로 채소 샐러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정말 당장 이거 하나만 봐도 엄청 신선해요. 채소 기르는 즐거움은 물론이요, 싱싱한 채소를 맛보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실내 채소 기르기. 자, 여러분도 올 봄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가족의 입맛 그리고 건강을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